자, 문법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설명의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법 기출 문제 경향을 분석드릴 텐데 중학교 내신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내신 차이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현재 자녀한테 제일 적합한 수업으로 어떤 수업이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의 영어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현재 학습 단계가 파악이 되었다.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수업이 좀 적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영어 학습 전략도 같이 병행해야지 효과가 날 텐데요. 시기별 혹은 개인별로 영어 학습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특강 수업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 학습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문법 학습의 중요성은 일단 내신에서 킬러 문항이 상당히 어법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법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느꼈을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어렵게 체감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서술 영작에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 내신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체감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앞서서 고등 내신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강남 대치권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세 학교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서수영 어법, 어휘, 독해, 듣기, 영작 총 6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보시면 서수영과 어법은 둘 다 묶어서 문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수영 같은 경우는 문법만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서수영이 독해를 통해서 영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문법적인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법 파트로 분류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서수영도 문법적 실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으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서수영과 어법을 문법 파트라고 나눴을 때 숙명여고는 각각 25%, 28%로 모든 영역 중에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6가지 영역 중에서 문법이 가장 비중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숙명여고로 진학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문법적인 기초는 다져둬야지 내신을 좀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서수영과 어법이 각각 13.3%로 두 영역 합쳐서 26.6%인데요. 전체 영역의 비중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문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진선여고는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평소에 영어 실력이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갑자기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켜서 이 진선여고 갔을 때 좀 성적을 잘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통하지가 않는 학교입니다. 평상시 영어 실력이 잘 닦여져 있어야 진선여고 가서도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어휘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인데 경기여고는 또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도 25%, 6% 총 합쳐서 31%가 문법 영역인데 이 학교도 문법이 좀 세게 나오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요. 더구나 문법이 최소 30% 이상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에서도 문법이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문법 대비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등 내신 같은 경우는 개별적 항목들을 많이 물어본다. 특히나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전 범위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합적이면서 종합적인 문제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어볼 때 문법적인 부분을 많이 틀리게 되면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신 부분이 우리 아이는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유형, 그래서 전범위의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 유형에서 많이 틀린다라고 고민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은 하위 학습자든 중간 학습자든 상위권 학습자든 다 똑같이 공통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 단계로 가기 전에 개별적 문법 항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사항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적 사항들을
다 전범위를 한 번씩은 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범위 문제를 물어본다고 한다는 것은 중학교 때 개별적인 항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올라와라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법을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문법적인 사항들을 다 정확하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문법적인 학습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을까를 분석을 해야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수업을 좀 구성해서 하반기에는 고등 내신 대비나 혹은 수능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무엇일까?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보시면 extensive grammar라고 해서 일단 문법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문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부담감보다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물 주듯이 전반적으로 챕터 1부터 15까지 구성되어 있다라 보면 1부터 15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1회독하는 것, 그 부분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쫙 들어본 다음에 아, 문법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필수 규칙들을 외워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큰 굵은 문법적 사항들을 굵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법 1회독에서 2회독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문법 개별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 개념 정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왼쪽은 가장 처음 들었을 때 기본적 개념 정리하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문법적 개념의 용어가 좀 친숙해졌을 때 다시 한번 문법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학습한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개념 정리니까 개념만 하고 끝나야지, 뭐 복습만 하고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 정리 플러스 문제 풀이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로 활용되는 것들을 풀어보지 않으면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다양한 예제에 노출되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행되면 그 다음 단계로 문법 3회독 했을 때 문법적인 구조화, 즉 체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투부정사에서 갈래를 쳐서 용법 3가지 구분하고 명사용법에서도 2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용례가 뭐뭐가 있어라고 머릿속에서 이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구조화 단계까지 가기까지 많이 힘듭니다. 개념 정리가 최소한 2번 이상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개념 정리 플러스 구조화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법적인 체계화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단계까지가 모두 성문 기본 영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법 프로그램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수능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문법적 개념이 친숙하지 않거나 용어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전 단계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개념 정리가 1회에서 한 2번 돌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문법 구조화하는 수업으로 성문 기본 영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법 체계적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병행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를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같이 풀어주면서 실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빈출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빈출어법도 있고 고등학교에 자주 나오는 빈출어법도 있는데요. 이 2가지 수능어법과 내신어법 이 2가지 어법에 노출시키면서 이런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출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고요. 이런 문제를 좀 풀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들을 좀 오다 정리하고 거기서 내가 이 파트가 좀 약하구나. 예를 들어서 준동사 좀 약하다 그러면 준동사, 투부정사, 분사나 동명사 파트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예제 푼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취약한 부분 발견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좀 참고해서 예비고의 문법 학습 전략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시기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하반기로 가는 건데요. 7, 8월, 9, 10월 2달씩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하는가.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부터 영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좀 공부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문법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끝마치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적 개념을 정리한 시기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나마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인데요. 자, 보통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딱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개념 정리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는 고등학교 기출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한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문법 개념 정리한다 그러면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문법 개념 정리는 거의 7월달, 8월달에 끝나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이제 예비 고1 학생을 자녀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7, 8월달에는 문법이 조금 약하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개념 다 총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름방학 좀 기간을 이용해서 문법 개념을 총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법 개념 총정리할 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약간 심화적으로 문법 개념을 정리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필요한 단계에서 좀 수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단계로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문법 개념을 한 번도 1회 독이든 2회 독이든 돌려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처음 스타트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문법 개념 한 번 정도는 수강해 본 적이 있다. 그런 경우는 성문 기본 영어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가 8월달 끝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9월, 10월달 두 달 동안에 고등 내신 대비해서 문법 개념을 좀 총정리, 마무리 플러스 구조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문법적인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9, 10월달 서수 영작을 대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수영 이제 영작 시험 봤을 때 정기평가에서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7, 8월달에 문법 개념 정리하고 9, 10월달에 서수 영작 듣고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빈출 어법에 노출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느 레벨에 있는가, 문법적인 레벨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시기별로 학습의 단계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법적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은 개념 정리, 11월, 12월에는 서술 영작,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는 기출문제 통해서 취약한 부분 발견해서 개념 다시 한번 굳히기, 이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비고일 문법 학습 전략 중에서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문법적 개념이 구조화가 돼야 돼서 매핑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가 접속사다라고 하면 접속사 종류에 몇 가지가 있고 상관 접속사에 몇 가지가 있고 상관 접속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서는 어떤 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며 어떤 것을 많이 비교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종속 접수가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다져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암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집에서 잘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암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수업 시간에 많이 시켜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암기 전략을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문제를 좀 활용해 보면서 어떤 문제 나올 것인가 좀 예상하고, 혹은 그런 문제 통해서 놓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학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문제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예비고일 문법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수능 기본 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기본 문법은 왼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에서 8월 달에 수강하면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즉 8월 달까지는 개념 정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구성되어 있는 수능 기본 문법,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문법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법은 문법적인 개념이 친숙하지 않거나 용어가 정리가 덜 된 친구들, 혹은 한 번도 문법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수능 기본 문법을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문법을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고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노출되었는데 익숙하지만 많이 틀리거나 익숙하지만 본인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친구들,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성문 기본 영어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문법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의 필수 문법들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 핵심 문법을 단기간에 한 달 동안에 준비할 수가 있는 수업이고, 더구나 이제 서술 영작 훈련도 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 문제풀이, 서술 영작까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 다음으로 성문 종합 영어가 있는데, 성문 기본 영어 수강한 다음에 개념 정리를 조금 더 심화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성문 종합으로 수강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뭐 성문 기본 영어 듣지 않아도 문법적 실력이 탄탄해서 약간 심화 학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문맥안에서의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성문 종합 영어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문 종합 영어부터 이제 의대 문법까지는 여기서 또 공통범위인데요.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성문 종합 영어는 오른쪽에도 속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12월 달에 학습하면 제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탄탄하게 잡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심화 작업을 성문 종합을 출발해서 하반기에는 서술 영작 이 수업 대비를 통해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술 영작을 훈련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충족해서, 조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텐데 그런 조건에 충족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전략들 혹은 필수 구문들을 암기시킨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풀이반인데요. 고등학교 기출 문제 혹은 탭스 문법 혹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빈추 어법들을 이 시간에 다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서 나의 취약점 발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시 한번 부족한 문법 개념을 마지막으로 고치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대 문법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가장 좀 많이 권유드리는 반인데요. 그 시기적으로 이제 고등 내신 대비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 수업을 좀 대비하게 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시간별로 좀 구성해 놨는데요. 수능 기본 문법 같은 경우는 월금 화목 다 오전에 있고요. 주말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문 기본 문법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월금 화목 오전 오후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문 종합도 주중과 주말반, 월금 화목 오전과 오후, 토요일, 일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타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서수영 영작반인데요. 저희 이제 중3반에서도 의대 자사반 아이들은 좀 문법적 실력이 탄탄히 잡혀져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번에 5월 정기평가에서 서수영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고민이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고민하시는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문법을 다시 개념 정리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 이제 문법적 개념을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8월 달까지는 개념 정리하자라고 해서 개념 정리한 다음에 9월, 10월 달 서술 영작반 수강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문법적 실력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친구들, 그리고 점수 좀 잘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서술형이 좀 빈약한 친구들은 7월 달, 8월 달 여름 특강 때 서술 영작을 바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여름 특강 수업으로 적합한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 영작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나오는 서술 영작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 충족해서 성공적 문제 해결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독해력과 문법적 실력과 그런 부분들, 어휘력도 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좀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최상위 레벨인데요. 이제 문제풀이.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 나오느냐, 다양한 예제를 접해봐야지 내가 이제 문법적 실력이 좀 안정적으로 다져져 있는 건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수능 어법과 내신 어법 문제를 많이 풀이하는 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대 문법반은 주말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특강 수업들 중에서도 이제 성문 기본 영어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성문 기본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법적 개념 정리와 그다음 문법 구조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 필수 문법도 배우면서 고등학교에 좀 어려운 킬러 문항을 작용하는 서술 영작까지 대비할 수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좀 수강을 권유드릴 때 성문 기본 영어에서 기본이란 말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직 잉글리시에서 이제 베이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근본적인 필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 교재 구성을 보시면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문제풀이가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영작풀이가 있고 조건 충족해서 또 서술형을 써보는 연습도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단문 영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에서는 한 챕터마다 문법 개념, 문제풀이, 서술 영작 그리고 배웠던 문법적 지식들을 단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구성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수거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수거들이 수능에 자주 나오는 필수 수거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암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때 구성하고 있는 성문 기본 영어는 챕터가 15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나갈 수는 없고 한 달 과정이니까 한 8회차 수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챕터를 중심으로 한 타임에 한 과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한 3시간 구성이니까 3시간에 한 과씩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기존의 다른 시중에 있는 교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신데요. 이 성문 기본 영어 수업 구성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불친절한 교재라고 불릴 만큼 설명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가 없는 책이고 더구나 이제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설명에 따라서 수업의 효과가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예제들이 나와 있는 문장들 보시면 문장들이 그냥 툭툭 아무거나 무작위로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문장들 써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의도들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수업을 구성한다면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장 예시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문장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명사 파트가 상당히 마이너한 문법 보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또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문법적 사항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명사다라고 하면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에도 보통명사, 집합명사, 불가산명사에도 이 3가지가 있잖아요. 고유, 물질,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 구조화 시킨 다음에 각각의 이 상위 범주나 하위 범주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문법적인 규칙을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항을 또 마주하지 못하면 또 문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외 사항들을 미리미리 알고 수업 시간에 해결되어진다면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큰 혼동 없이 정확하게 문법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전체 개념을 쫙 펼쳐놓고 예외까지도 다 살펴보는 수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수업이죠. 자, 그러면 이 문법적 사항들은 개념 설명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문법 설명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 작업에서 단문 독해를 통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all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 아니면 very 형용사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봤을 때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모두 뭐뭐였어. 추상명사 나왔는데 해석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데 이것을 동의적 표현을 바꿔줄 수 있는 작업이 된다면 매우 충성스러운 성격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도 마찬가지로 문법에 대한 지식은 can be of 비동사 뒤에서 of 나오고 또 have 나왔습니다. 추상명사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면 형용사나 부사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
이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형용사 바꿔주는 거 바로 자동절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 자동절 처리가 가능하신다면 정확한 독해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이제 봤을 때 독해 문제가 18번부터 45번까지니까 28문제잖아요. 그중에서 어법 문제 하나 빼고는 다 독해이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도 문법적인 지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A번 같은 경우는 빈칸 채워넣는 문제고 B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조건을 충족해서 영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조건이 한 가지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조건이 한 3가지, 4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선행 단계로 이 수업에서는 조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충족하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어야 복잡한 문제 유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문 연습도 이제 아래에 있는데 영작하는 훈련들이 평상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또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개념 설명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면서 영작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술 영작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볼 수 있겠지만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특강 수업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영작 훈련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숙제로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를 들었을 때 수강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문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과 용어 정리가 한 번에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구문을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에 나오는 필수 어휘나 그리고 필수 수거들, 특히나 수거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 챕터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수거만 암기해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암기하게끔 해서 시험에 넣고 있다. 매 시간 올 때마다 시험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부터 15까지의 개별적인 항목들, 투부정사, 가정법, 접속사, 관계사 등등의 개별적인 문법적 사항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문제 어렵게 나오는 서술 영작에 대비해서 조건 충족해 작성하는 연습들, 단문을 본문으로, 본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연습들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법 특강 수업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성문 기본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 특강은 총 3시간 과정입니다. 자, 오전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전 10시에 시작이 된다면 1시에 끝나는 수업이고요. 보통 이제 등원하자마자 20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만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구성은 문법 특강이어도 어휘 시험이 들어간다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어휘와 리뷰 테스트를 시험 보는데 리뷰 테스트는 총 10문제로 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2점씩 계산해서 20점 만점이고요. 저희 학원 테스트 기준이 80% 이상이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20점 만점 16점 이상이 통과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해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자, 12시 50분부터 1시까지, 즉 수업이 끝나는 10분 전에 애프터 테스트라고 해서 당에 배웠던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문제를 좀 제공해주고 틀린 문제 점검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시에 끝나게 되면 바로 집에 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2가지 테스트, 어휘랑 리뷰 테스트에서 다 통과했으면 바로 하원할 수 있으나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나 통과 못하는 경우는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하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시에는 정확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수업 구성 중에서 일부인데요. 저희가 이제 리뷰 테스트를 매번 보는데 리뷰 테스트 구성은 문법적 오류를 모두 찾거나 오류가 있다라면 그것이 왜 오류인지 정답에 대한 근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문법적 사항들이 왜 오류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로 오답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9번 유형처럼 고등학교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지금도 중학교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어법상 옳은 것 혹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모두 고르는 것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문제 유형을 매 시간마다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훈련을 통해서 그 해당 문법 사항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 시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번처럼 수거들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점검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구성에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필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엄마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단어 외울 때 눈으로만 보고 쓰진 않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런가요?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성문 기본 영어 듣게 되면 워낙 수업 시간에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필기를 엄청 오랫동안 합니다. 필기 양도 많고, 근데 그런 필기를 하는 훈련이 좀 평상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하다니라고 좀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어머님들도 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꼼꼼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동격에 대해서 배웠을 때 동격에 앞에 나온 추상명사를 쫙 적어 놓는데 이런 것들도 수업시에 다 암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수업 시간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를 했을 때 숙제를 끝나는 것은 아니고 채점을 자가 채점한 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왜 정답인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오답 노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쓰고 어법 포인트 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동사에서 틀렸기 때문에 기원문이다. 어법 포인트가 기원문이었는데 도치가 된 거 놓쳐서 뒤에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틀렸던 이유 그리고 정답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틀린 문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틀린 문제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음의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수업 끝났다. 애들 하원 시급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원 이후에 오늘 이제 아이들의 학습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과제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학습에 대비해서 오늘 수업에 집중도가 얼마큼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 테스트 결과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매 시간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바탕으로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문법의 예비고의 프로그램은 총 5단계거든요. 수능 기본 문법,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서술 영작, 그리고 의대 문법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현 단계를 파악해 보시고 이 단계에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이 한번 총정이 되었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고 구조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성문 기본 영어로 근데 문법적인 개념을 한 번도 총정리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수능 기본 문법으로 근데 이제 정기평가 봤는데 서술 영작이 너무 취약해서 서술 영작이 좀 걱정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등 내신을 좀 선행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서술 영작반으로 그리고 조금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개념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개념보다도 문제를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의 취약점을 스스로가 이제 발견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그 선행 단계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스스로 판단이 안 되거나 어머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약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의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 측으로 연락 주시면 재원생의 경우는 정기평가 결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해서 담당 선생님이 또 상담해 주실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성문 기본 영어 특강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